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41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2부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남은 시간도 5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는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고 전문가 두 분이 종목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라이브 매매 타임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2290포인트는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2290.4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정오 기준으로 해서 정오보다 낙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5.93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이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강 후 약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저점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2284포인트 저점이었고요. 현재 2290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6포인트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요. 오늘 증시의 딱 중간 정도 위치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강하게 팝니다. 3,629억 원, 요 근래 들어 가장 강하게 팔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359억 원 팝니다. 금융투자 쪽 갖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지금 개인은 3,549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3.83포인트입니다. 어제 정도 지수로 되돌림 흐름 다시 나타났고요. 0.58% 하락합니다. 3.75포인트 빠졌고요.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646포인트 출발을 해서 643포인트까지 빠졌고요. 현재 빠진 포인트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흐름 보기 전에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개인만 삽니다. 942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건 조금 줄었고요. 기관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535억 원, 396억 원 각각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지금 80전 하락합니다. 1127원 10전 보합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죠. 네마블게임즈, LG전자, 삼성전자, 지능기업, 코스맥스까지 5종목인데요. 오늘의 뜨거운 감자 네마블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대장주로 바로 등극을 했습니다. 시총이 13조 원이 넘습니다. 일단은 상장 첫날인데요.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지만 현재 1.21% 정도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마블게임즈의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상장 첫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신규 공모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NC소프트 전일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컴투스 역시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종 전체가 좀 휘청휘청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14조 원 넘으면서 NC소프트를 제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맨 앞자리가 8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4년 만에 8만 원 돌파했고요. 1.88% 상승하는 LG전자입니다.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LG전자 사상 역대 최고다. MC 사업부가 존폐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되면 폐보다는 존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요. 이번에 G6의 흥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흘 만에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삼성전자 역시 1% 가까운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한다. 우리 지수에는 0.2%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시총의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30만 원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230만 원 오늘 터치도 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지능기업인데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공약으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저가 대비해서 바로 신고가 진입을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 뉴스테이 공약 기대감이 있고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보급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 관련된 지능기업이 직접적으로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259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15만 8,500원부터 13만 1,000원대까지 15% 이상이 쭉 빠지고 있는 코스맥스. 아무래도 들고 계신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손실이 꽤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인데 현대차, 삼성 SDI, DST로봇, 태경화학, 모두투어까지 5종목 올라와 있는데 한 종목씩 짧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리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강제 리콜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유례없는 일이고요. 24만 대 강제 리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강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그동안에 좀 오버행 이슈들도 조금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강제 리콜, 유례 없는 상황까지 펼쳐지다 보니 현대, 기아차 오늘 동반으로 약세를 보이고 현대 모비스까지 자동차 3인방 모두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 SDI는 어느새 15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 수혜 전망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이나 향후 전망으로 SDI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는데 투자 확대 수혜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DST로봇입니다. DST로봇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 잘 달리죠.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25% 상승인데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한 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고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상승하는 DST로봇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경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인공강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자, 고가 보시면 6,250원입니다. 근데 현재 가격은 5,280원이고요. 일중 흐름 보시면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투자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행주 모두 투어입니다. 호실적이 예견이 돼 있죠. 그리고 호실적에 이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54% 상승하고 현재 고가는 45,450원대까지 오늘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2시 49분 18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종목 상담 친절히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바로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팀장부터 5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일단 처음 말씀드릴 종목 동원아나텍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이제 팹리스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보통 이제 AF라고 불리는 이제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드라이버 IC 칩을 주요 매출로 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 1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매출에 한 106억에 영업 손실이 9억, 단기 순손실이 약 마이너스 17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좋지 않을 것이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았던 부분이 약간 실적을 좀 기대했던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작년 4분기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해내면서 오히려 이번에 1분기에는 생산량을 좀 줄이면서 동원아나텍 AF 칩 공급량이 좀 줄었던 점, 이런 점이 조금 영업 손실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차손에 의해 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조금 더 컸던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예상보다 좀 실적이 더 좋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가 자체는 큰 변동성 없이 어느 정도 그냥 보합권에 머무는 수준을 좀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주가 자체가 시장에서 동원아나텍이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 이 정도 가격은 지금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미 다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아마도 향후 시장은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것보다는 2분기, 그다음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매출이 확 늘어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은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주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 기아자동차 쪽으로 카시트나 도어트림 쪽으로 카시트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많은데,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을 계속적으로 많이 공급하면 좋겠지만, 고객사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고스란히 1분기 실적이 좀 반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이미 실적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큰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소폭 하향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2분기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향후 2, 3분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주요 우리나라 고객사 중에 LCD를 생산하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있을 시 수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한 포인트 다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카드 제조업이랑 그 다음에 자회사 라임아이가 진행하고 있는 비콘 단말기 판매에 대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과연 1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아마 제가 추천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렸고, 아직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에서 실적이 흑자로 좀 나오는지, 그리고 작년에 16년도 실적 턴아웃 했기 때문에 올해 17년도에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은 1분기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자체도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가 한 11,000원대인데 거의 거기에서 조금 변동성은 거의 없이 계속 보합을 좀 이루고 있고, 크게 11,000원 이하로 빠질 일은 조금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홀딩할 것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제가 의료 정보 사업 관련된, 그 다음에 유헬스케어 관련 사업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과거 이제 야당 시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야당 시절에 계속 이야기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의료진과 의료진 간에 대한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지금 시행하게 되면은 그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비트컴퓨터라는 어떤 기업에 아무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 계속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제가 아마 그 매수가를 계속적으로 5,000원대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잡지를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일봉 차트 보면은 지금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기 직전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높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골든크로스의 관점과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관점에서 매수가 추천을 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추천드릴 종목인데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22,950원, 여유있게는 한 23,000원까지는 일단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3만원 정도, 밸류에이션 PER 15배 수준,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그다음 3만원 목표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장 종료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까지 들어봤고, 요거 한번 시간 되면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이렌 울리고 있는데 매수포착 신호 와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윤철원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와 있죠?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네네. 예, 지금 그 실적이 자회사 실적들이 지금 상당히 좀 우수하게 나왔는데,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인터파크 오늘 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홀딩스인데, 저희가 이제 인터파크는 일회성도 이제 반영됐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좀 한 62% 정도 늘어났고, 이게 좀 이례적인 성격이 있긴 있지만 2분기, 3분기 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한동안 좀 이제 상당히 좀 말썽을 좀 피웠던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 한 17%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단기 순이익 특히 뭐 한 43%까지 늘었는데, 두 종목 다 지금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실적이 늘어날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홀딩스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회사 대비해서 지금 홀딩스는 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괴리가 점점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좁히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추천차 한번 좀 연락드렸습니다. 네. 가격 정보 어떻게 되죠? 매수는 뭐 지금 현재가 5,300원 혹은 이제 5,200원대 후반 이렇게 매수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6,800원,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또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영원 차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종목 바로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나테크입니다. 방위 산업업체죠. 최근 시장의 큰 트렌드 중 하나가 지주사 전환이나 관련된 회사 분할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아시겠지만 회사를 단순히 분할한다고 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가 또 각 사업부의 경쟁력 제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 방산, 엔진, 산업용 장비 등으로 단순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한 3주 가까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큰 폭의 하락 후 주가가 다시 상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좀 비축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매수가 한 5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5만원, 목표가 한 6만원 정도 그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최근 5G 관련 핵심 선행 과제가 바로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 부분일 텐데요. 광통신망의 보급이 국내, 일본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넘었었지만은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10에서 20% 정도의 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대규모로 광범 위한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 관련 분야의 경쟁업체 대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핵심 부품인 광분배기나 광다이오드 등의 부품을 생산하면서 국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양자 암흑 기술 관련 칩을 개발했다는 이슈로 시장에서 한 차례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요. 또
전환사채 관련 오버행 이슈 때문에 또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실어가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는데요. 매수가는 조금 기다렸다 다음 주 정도 한 3,000원 정도 전후에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로 2,750원, 목표가 4,2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LNF입니다.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전분 제조해서 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캐파 정설이나 NCM 소재 쪽에서 전동 공구나 전기차 쪽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 이익 수준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4,000원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 이상으로 사측에서는 훨씬 그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는 향후의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종목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이평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큰 사이클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처럼 보여지는데, 매수가는 한 17,000원 정도, 일단 다음 주까지 좀 관망을 하시다가 17,000원대 초반에 오시면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부진하리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음원 쪽이나 광고 쪽에 매출이 좀 편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모바일 게임 쪽에서도 실적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은 계속 이어지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 최근 5일선 위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방송 때 매수가 9만원 추천드렸었는데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LNG 선 쪽에서 강점 있는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 최근에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성과가 오르기 전에 미리 발주를 해두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향후 조선업황의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난 한 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한 2여 정도 빠져 있는데,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바꿔쓴 매물대가 있는 12,000원 이상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11,000원 아래서는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11,000원 이하에서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의 5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재모 팀장의 5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전기차 섹터 쪽에 관심된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제조하는 업체이고,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소재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16 정도 투자한다는 이슈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RGB라 그래가지고 그 레드나 그린, 블루 그 발광 재료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호스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패널을 생산해서 좀 많은 그 전방 업체들이 사용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가 공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형 소재도 이제 꽤나 공급할 양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조금 많이 올랐고 오늘도 약 장중 2% 이상 계속 상승하는 구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전기차 쪽 배터리 이제 업체들이 향후 과거에 이제 사드 문제나 사드 보복에 대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악재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중국 정부와 어떤 외교적 측면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대감도 향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전자재료뿐만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 쪽에서도 향후 조금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는 충분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우리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기차 쪽으로 PTC 히터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북미양 테슬라 모터스 자동차를 이제 공급을 독점적으로 할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뭐 모델 S나 X뿐만 아니고 신규로 이제 모델 3라고 해가지고 보급형 모델 이쪽으로 아무래도 공급할 여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좀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 쪽으로 공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1분기 실적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연간 실적을 추정했던 부분보다는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까지 제가 아마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아마 주가 변곡점이었던 아마 25,000원 정도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25,000원대 추천을 좀 드렸었고, 현재는 지금 오늘 장중 26,000원 정도 범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하락의 여지보다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를 만드는 제조장비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SDI 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투자 확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그동안 역시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로컬 업체와 10개 정도 거래를 좀 한다 이런 소문들이 많았는데, 이쪽에서의 영업 활동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감이 좀 많았던 종목이지만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조금 이월되었던 수주 부분과 그 다음에 올해 좀 받은 수주 부분 이런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추정했던 매출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 주가 지수도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잘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고, 매물대 뚫기 직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 NS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S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제가 예상했던 목표 주가는 거의 이제 근접해온 상황입니다. 매수가를 좀 잡지 못해가지고 매수 추천을 드리지는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목표 주가 예상했던 부분은 한 15,500원 정도에서 한 16,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제조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PER 기준으로 15배 정도 수준이 올해 실적 기준은 적정 주가이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가 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가깝게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그 1분기가 매출에 716억에 영업이익이 약 78억 정도가 나왔고, 이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들은 공장 이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눈으로 확인된 거고, 지금 공장, 5공장이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시강도 시가동 중이고, 빠르면 7월부터, 그러니까 3분기 시점부터는 이 5공장도 이제 NCA 양극화 물질을 양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역시 제가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2,500원 추천드린 이후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ER 20배 16,500원까지 근접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요. 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갑니다. 박남일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일입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매수포착 타이밍으로 전해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유니캐스트가 상당히 좀 잘 움직여서 그 관련 격 중에서 답변가 탭을 좀 찾아보다가 QSI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추세 매수 포착 종목으로 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포인트를 보게 되면 강반도체 센서 전문 기업인데요. 그 레이저 다이오드 시장 확대가 지금 이에 따라서 증강 현실에 사용되는 모션 인식 강원과 자율주행 차이의 물체 확인을 위한 적외선 강원 레이저 다이오드 특화 기업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라이다 센서가 지금 상용화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삼성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라이다 개발을 못했다고 아마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이 라이다에 대해서 삼성과 QSI가 협업 가능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자동차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이달 1일에 그 임시 운행 허가를 땄고요. 오늘 LG전자도 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동사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아직 반응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그 905 나노미터 75와트라는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의 ADAS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제품화될 공산이 좀 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싸 보이는데요. 요 3차원 이미지 형상화해가지고 그 짧은 파장의 레이저 강서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형성하는데 가장 근거리 라이더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한답니다. 따라서 근처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도 당연히 인지할 수 있고요. 구글의 자율주행차도 라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당연히 라이더를 사용하는 개발업체와 협업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라이더 거리 측정 시스템 특허를 보유했고요. 최근에 그 보게 되면 그 특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감지 센서를 그 자동차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의 그 자회사 킨텍이 하나 있는데 중국 상해 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 중국 쪽에서 그 미세먼지 쪽에서 상당한 매출이 좀 일어날 종산이 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쪽에서 만약에 그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 상해에 있는 자회사 킨텍에서 갖고 있는데 지분이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혜주로 아마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본차 또 잠깐 올려보실래요? 최근 6일 동안 6일간의 최근 6일간의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양봉 4개, 음봉 2개 발생되는데요. 3일 전에 2일간의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이틀간의 음봉이 가짜 음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봉상으로 살짝 눌러놓고 캔들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하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그 양봉 캔들에서 8,690원, 8,700원 넘어가면 갭이 없어지죠. 그래서 물량을 좀 모아가십사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동사는 만약에 그 유니캐스트라든지 이쪽에 어떤 자율주행에 특화돼서 올라간다면 QSI 라이더 개발 센서 업체로 해가지고 아마 특화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 공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7,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늘 QSI라는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700원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5종목 빠르게 또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망이 출범하면서 비용 집행이나 또 재고 소진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1분기 실적은 그닥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2분기부터 해서 제네릭 신제품이나 기존 ETC 성장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 이번 한 주도 기관 배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주가 흐름도 견조한 한 주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지난번 방송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 예정하시는 분이라면은 가격 전략을 조금 상향하여서 다음 주 초반 한 23,500원 정도 아래서는 매수권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가격으로는 2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길게 한 3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차 계열의 철도 차량 분야 국내 독점 업체인데 국내 철도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실적 개선이 현재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 살펴보자면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 도드라지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도 최근에 당긴 매물대인 22,000원을 돌파한 후에 금일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도 무방하실 것 같고 신규 진입 예정자라면은 22,000원 아래서는 부담 없는 가격대로 보여지니 매수 가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해성 GS, 대양전기, 한국 패키지, 한국제비 등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또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 해성GS의 주가 상승과 또 향후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13,000원대 장기 바닥권을 일단 탈피한 후에 조금씩 변동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홀딩을 권해드리고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매수가 13,500원 아래 온다면은 접근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없이 목표가 2만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퓨전 데이터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인터넷 망분리 관련 독점 기업이다. 또 최근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실적인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 펀드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향후 개인에 편중되어 있는 수급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18,000에서 21,000원 사이의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라면 전혀 가격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 18,000원 초반대까지 밀려준다면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없이 장기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유진 로봇입니다. 동사를 포함해서 최근에 DST 로봇이나 여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전반적으로 밸류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로봇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4,000에서 4,300원 사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이래 가격 변동성은 종가 가격 변동성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면은 큰 폭의 장기 시세를 내줄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한 4,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고 4,300원에서 400원 그 사이 정도면 일단 매도하시고 이런 박스권 매매 구사하시다가 한 4,400원 정도 돌파해 준다면은 좀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들어가 접근해 보시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네, 유진 로봇 박스권 맵의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종목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3번님께서 아미코젠 48,0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문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아미코젠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일단 간단히 차트나 그다음에 주가 최근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아미코젠 같은 경우 좀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약간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묶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센티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이오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쪽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 그다음에 4차 산업 쪽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을 좀 받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심리가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차트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38,000원 정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손실 구간 그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말씀드린 배경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잘 보시면 일봉 주가 흐름상 잘 보시면 긴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장기 이평선들을 좀 뚫고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 형태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 한 2주 사이에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 추세를 좀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장기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장기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를 최근 주가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하신 38,000원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200일 이평선이 조금 눌릴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단기 고점을 좀 막고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한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200일 이평선 넘어서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이영환 차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2484번님께서 CIS 1910원 목표가 잡아주세요 하셨는데 비중이 40%나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일단 장기 목표가를 잡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뭐 상장 초기에 항상 이렇게 가격들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뭐 지금 봐서는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 현 가격대라도 조금 손질을 하시고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모두 이어봤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장 내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타임 바로 이재모 팀장이 5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 OLED 섹터 쪽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비아트론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한 올해 16 정도를 추가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LG 디스플레이가 E6 라인에 플랫섭을 6세대 투자를 좀 하겠다. 금액적으로 약 3조 원 정도 수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방 업체에서 좀 투자 확대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들이 조금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중에서 열 처리 장비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공급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삼성과 LG, 그 다음 중국의 한 5개 이상 업체로부터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플렉서블 OLED와 관련돼가지고는 PI 컬링 장비가 추가적으로 장비가 기존 장비 말고 새로운 장비도 더 공급될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매수가는 아마 22,000원 정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매수 추천드린 가격대보다 현재 소폭 좀 아래 지금 떨어진 상황이지만 목표 주가 자체 28,000원 이상 PER 15배 수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PER 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올해 실적 대비하면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어서 충분히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승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동아일텍입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그 본업은 이제 빅센 검사기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검사 장비, 후공정작에 이제 관심을 받는 기업이고, 그것보다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선해 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입니다. 이게 보통 6세대 유기물 증착 장비 공급을 사실은 전방 업체들, 삼성이든 LG든 또 중국 업체든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일본의 캐논 도끼사를 제외하고 국내에는 동아일텍이 가장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과 LG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 될 수 있는 기업이 동아일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고, 자회사 선의 시스템이 지금 IPO 심사 청구를 들어간 단계이고, 빠르면 한 7월 정도 상장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선의 시스템, 자회사가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OLED보다는 LCD 쪽에 좀 관심이 더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력 장비인 드라이 에칭 장비가 중국향으로 지금 100% 공급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냉장고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질 필요 있고, 올해 실적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전입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공시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작게 좀 모여져 있는 수주를 추가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1분기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오늘도 좀 조금은 주가 자체가 좋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고, 제가 아마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매수가 10,000원 정도 추천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보다는 약 한 8% 정도 수익권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 태양광 장비, 그러니까 전방 산업으로 굉장히 지금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고, LG 쪽뿐만 아니고 중국으로 올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1분기는 호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가 늘어나면서 시장 추정치보단 더 좋은 실적이 연간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서 목표 주가 15,000원까지, 밸류에이션 PER 15배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 SK시코론 PI는 그 OLED 쪽에서 소재 업체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증설이 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PER 20배 정도,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은 물량을 줄일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다시금 재진입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시코론 PI까지 들어봤고요. 이영환 차장님 짧게 이거 웹젠 2133번님의 그 종목 상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28,000원 30% 전망이라고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손해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내지 매도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게임업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지금 기술적 흐름만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한 3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방으로는 한 19,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쪽이 더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부 매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부 매도를 좀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호가 바로 진입을 해야 돼서 이영환 차장님의 5종목은 좀 다음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고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2285.32포인트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05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한 2시 30분 때보다 많이 또 빠진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강 후약 장세 보여줬고요. 잠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빠진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3,715억 원, 기관도 428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이 3,689억 원 사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상승하던 종목들이 다 사라졌네요. 삼성전자만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고요. 네이버, 현대차 모두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소폭 상승하고요. 포스코도 지금 한 3,000원 정도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1%대의 낙폭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빨리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저점 643포인트보다 조금 올라온 수치인데요. 일중 흐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강 후약이었고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전강 후약 장세들이 보이고요. 그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987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카카오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팜, SK머티리얼즈, 휴젤, 컴투스 모두 하락하고 컴투스 같은 경우 실적 악화 얘기로부터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은 어제와 비교해서 좀 힘든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재문 팀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금요일이라 그런지 보통 금요일장은 조금 아무래도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연출되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도 나타냈고 그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외국인들, 매수에 많이 가담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 지수 전체를 좀 이끌어 내렸던 부분들이라 말씀드리겠고,
과거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커플링 되는 모습을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우리 시장에서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각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 마감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286.03포인트, 10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43.67포인트, 3.91포인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0.05원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에 수익률 점검해보는 시간 여유있게 좀 가져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시죠. 자, 수익률 점검 너무 많이 올랐나 봅니다. 지금 빵파레보다는 먼저 사이렌이 울릴 정도로 50.7%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한국화장품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50.7%라는 엄청난 수익률이 지금 한 달 만에 거둬졌는데요.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폭발적인데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 오늘만 해도 지금 한국화장품 20% 넘게 급등하다가 윗골이 달고 10%대로 내려온 모습이긴 합니다. 더셈 인터내셔널의 성장 가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DST 로봇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5월 8일 월요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벌써 26.4% 올라왔고요. 중국 로봇 시장 진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 4차 산업 관련주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주셨습니다. 자, 주식 탐탐의 주보론 팀장이 한화케미칼 3월 14일 화요일에 저희가 매수했고요. 14.1%의 수익률입니다. 지분법 이입 급증 및 태양광 흑자 전환의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홀딩하자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 삼성전기 3월 29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13% 지금 수익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내수 가담의 상승 추세가 진행된다. 보유하자라고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박남열 부장님께서 4월 25일 화요일에는 스맥 종목을 6.5% 주셔서 수익이 나왔는데요. 조정 시 추가 매수가 유효하다. 보유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수익률이 50%가 넘어갔던 종목이죠. 한국화장품 듣기 위해서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으로 갑니다. 지문상 대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화장품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지 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이 뭐 급등주는 아닌데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아져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주식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도 그 한국화장품의 전체 연간 실적이 1,600억이 나왔는데 1분기 매출이 지금 500억이 넘겼습니다. 결국은 뭐 예상치로 보게 된다면 성수기도 좀 계산을 해본다면 올해 실적은 2,000억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영업이익단에서 보게 되면은 150억 나왔는데 올해 1분기만 9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회사 더셈 인터내셔널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좀 올려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뭐 18,000원대 그리고 2만 원대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주가가 아마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조금 더 나아져서 23,00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 주가 올해 1년 목표 주가 23,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 자체가 2분기가 거의 마무리 기점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진문상 대리였고요. 다음 주 이제 한 주간의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신 시각이 지금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저희가 또 예측을 해봐야 되는 어려운 시간인데 다음 주 전략 좀 어렵겠지만 좀 개괄적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네,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근 몇 달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그 골자와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 중소형주 종목으로 제가 더 집중해서 매수하고 오히려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할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중소형주라고 하면 일단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실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역시 코스닥 시장에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오른 만큼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 말이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려볼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많이 달리고 있는 코스피 시장보다, 잘 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싼 편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겠고, 국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코스닥 쪽으로는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재벌개혁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면서 그동안 어떤 관행됐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좀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실적으로 연결될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또 위험자산 선호가 지금 이제 나올 시점이고 악재가 될 수 있는 대내외 요소는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여유 있게 매수를 좀 접근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좀 크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 주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좀 자세히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제가 종목들 들어볼까요? 일단 앞서 이제 짧게 설명드린 종목이고 오늘 가격적인 전략부터 말씀드린 종목인데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지문인식 알고리즘인 바이오사인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그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2017년도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작년 10월에 그 대만의 지문인식 센서 업체인 이지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그 센서 그 알고리즘 공급을 좀 하는 어떤 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상태이고,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국내 스마트폰 업체, 최대 스마트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S사 쪽으로 아무래도 이런 공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충분히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 대만의 이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과거 그 S사 중저가 라인으로 A라인이나 그다음 온라인, C라인 이런 쪽으로 과거에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슈프리마가 이지스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신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J-시리즈 쪽으로 올해 2017년 버전 J-시리즈에는 이 지문인식이 탑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슈프리마에 대한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모바일용 알고리즘이 이제 뭐 지문인식이 좀 아무래도 보편화좀 되어 있지 않느냐,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슈프리마의 그 바이오사인 같은 경우는 16제곱밀리미터라고 해가지고 초소형 센서에 대응이 좀 가능한 상황인데, 이 초소형 센서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제조할 때 그 부품이 들어가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크기가 좀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완성하는 세트 업체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위 생산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일한 양을 가지고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제조 단가,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들과는 조금 경쟁화될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슈프리마를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올해 코스닥 시장 라이징 스타 19개 업체 선정을 좀 했는데 그 업체에 선정이 될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2017년도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출입 보안 시장이나 뭐 사업장, 일반 기업체의 근태 관리 시스템 쪽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단말기 판매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슈프리마 입장에서는 캐시카우적 역할을 좀 충분히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고, 바이오 인식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인베디드 지문인식 모듈 형태로 각각 그 고객사 입장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슈프리마를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 올해 지금 17년도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은 약 507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152억, 당기순이익은 한 150억 정도를 추정할 수 있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500억 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보았을 때 PER 10배 수준의 현재 주가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초 추천드리려 했던 가격대는 사실은 22,000원인데 이 부분은 차트를 좀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최초에 22,000원 말씀드리려 했던 이유는 잘 보시면 가격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주가의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22,000원을 지난 한 4월 중순 정도 이미 뚫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각선으로 보게 되면 올해 2017년 들어서 잘 보시면 대각선 방향 저점 방향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2월달 그리고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던 부분에서 상승 추세가 전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올해 바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기존 사업에서 캐시카우 되면서 실적이 작년 대비 10% 이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스마트폰 업체 S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 자체에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최초 매수가는 약 22,000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약 한 4% 정도 좀 높이 상승을 좀 하면서 22,900원에 마무리되었는데 23,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크게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제가 3만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3만원은 2016년 6월 8일 고점을 이루었던 31,000원보다 조금 아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3만원 정도가 약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고, PER 기준은 15배 수준인데, 보통 이런 알고리즘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약 PER 20배까지 보는데, 저는 조금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 알고리즘이 들어간다는 관점이 슈프리마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채택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진입 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PER 20배까지 보지 않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PER 15배까지 보는 목표 주가 3만원 정도가 사실은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는 3만원 드리고, 손절가 라인은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격적으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만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 정도,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 2만원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